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러면요, 말을 봐봐. 말이 뭐라냐면 물권적 뭐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채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건 물권에 관한 채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물권은 뭐가 있어요? 물권은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 먼저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이 있죠. 그럼 제한 물권은 뭐가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죠. 용익 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담보 물권이 있고요. 담보 물권. 자, 용익권은 또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 또 전세권. 암기 좀 하세요. 알겠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담보물권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물권이에요. 물권은 여기서 말할 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가 우리 민법상의 물권이에요. 그런데 이 물권이 있잖아요. 물권이 침해를 받잖아요. 물권은 뭐라고 그랬죠? 독점적이라고 그랬죠. 물권은 나 혼자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물권이 침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물권이 침해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남이 물권이 침해를 받았단 말은 내가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물권으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이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청구권이. 침해를 받을 때 어떻게 침해를 받냐? 누군가가 훔쳐가는 것을 침탈이라고 그래. 침탈을 뭐라고 한다? 반환 청구라고 그래. 반환 청구. 그러면 침탈하면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이외의 방법이요.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는다. 이때는 뭐란다? 방해 제거라고 하는 걸 썼어. 방해 제거. 그런데 만약에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야.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제거, 예방,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쳐가면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반환 청구. 누군가가 훔쳐가지는 않았어. 근데요, 그것을요, 내 물건을요, 뭐죠? 엉덩이로 지금 깔아 뭉개고 앉아있어. 그러면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왜?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방해 제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침탈의 경우는 뭐라 한다고?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침탈 말고 나머지로 방해를 받으면 방해 제거, 그 다음에 훔쳐갈 것 같다? 방해 예방.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세 가지를 물권적 청구권. 그럼 여기 봐봐. 자, 물권은 크게 어떻게 나눠요? 물권은 크게 점유권하고 본권이죠. 그럼 봐. 이게 바로 본권, 이 전체가 본권이죠? 전체가 본권이잖아요. 이 본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소유권하고 무슨 물권하고? 제한물권. 그래서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 두 가지로 이어졌고, 제한물권 속에 뭐가 있어? 용익물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크게 보면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침탈을 받으면 점유권이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점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만약에 본권이 침해를 받으죠. 본권이 침탈당하면 본권에 대한 반환 청구, 본권에 대한 방해 제거, 본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권이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을 바꿨는데 본권은 뭐로? 지금부터 뭐로 바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소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 전세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전세권에 대한 방해 제거, 전세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야? 전세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 말만 다르고 나머지 뒤에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다 똑같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법에다 계속 쓰면 얼마나 우습겠어.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 우리가요, 소유권에는 213조하고 214조가 있어요. 213조는 반환 청구고요, 214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D가 이 말은 다 똑같고 앞에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말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쓸 필요 없이 여기 와서 뭐라고 한다. 여기 와서 지상권은 소유권에 관한 213조하고 214조를 준용한다 이런 말을 써. 준용한다 이렇게. 자, 그럼 준용이란 말은 뭐냐? 이것을 법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기술. 그것을 뭐라 한다? 법을 만드는 것을 입법이라고 그래. 입법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크닉이죠. 왜요? 우리 똑같은 물건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거칠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얕고 슬림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반환 청구, 방해제거, 방해방은 다 똑같고 이 말은 다 똑같고 앞에가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지역권이냐 이것만 다른데 굳이 이 말을 다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지상권에 와가지고 뭐라고 쓰냐? 소유권에 관한 2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나. 213조? 갔더니 213조를 봤더니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거든. 그러면 지상권에서 뭐라고 읽는다? 지상권에 관한 반환 청구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란 말을 다 안 써도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봐. 자,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기. 왜냐면 여기 제한물권이 이거잖아요. 제한물권이.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오면 여기 지역권 있죠. 지역권. 이 지역권하고요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 두 개는요 뭘 하지 않냐? 점유를 안 해. 점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 자 봐봐.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자요. 만약에요 이제 재현 씨가 이 물건을 훔쳐갔죠? 침탈했죠? 그럼 내가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나한테 줄 거 내가 반환 청구했어. 나한테 돌려주세요. 돌려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돌려주면 내가 받아야 되죠.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한다? 점유한다는 말이죠. 점유한다. 그런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는 못해. 점유는 못하니까 누가 지역권을 침해한다고 해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 반환한다는 것은 내가 점유하겠다는 말인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반환 청구란 말은 내가 그걸 받겠다는 거죠. 내가 받는다는 말은 내가 점유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점유를 못한다잖아.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그러면 지역권과 저당권이 점유를 못하면 뭐를 못한다? 반환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봐봐요. 여기 지역권은 봐봐. 지상권은 점유하고요 전세권도 점유해요. 지상권, 전세권 다 점유하니까 여기는 213조하고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213조에 갔더니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방 여기도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반환 청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214조는 준용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만 있다는 거예요? 214조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역구 저당권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반환 청구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13조가 준용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 214조를 뭐란다? 준용한다. 이 말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다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안 하지? 질권하고 유치권하고. 이 질권하고 유치권은요 우리 법에 질권하고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 이제 정리. 이렇게 지금 봤죠? 이렇게 길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리를 해. 자, 먼저 지역권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에 질권하고 유치권은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물권은 청권이 법상으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아예 존중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 이 말 아니에요. 내 말씀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요, 잠깐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권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런 말들이 어디가 있냐. 여러분요, 봐봐. 199번에 2번하고 3번 한번 먼저 봐. 199번에 2번하고 3번을 보라고. 199번에 2번 지역권자 출고. 지역권 그다 써. 뭐를 하지 않아? 써. 점유X라고 써.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반환 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줄 거예요.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고요. 3번 봐봐요. 3번은 저당권이죠. 그래서 저당권 줄고요. 저당권. 맨 저당권 다 써요. 밑에다가 점유X.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냥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4번 유치권이죠. 가운데 봐봐. 유치권 가운데 유치권. 가운데 유치권. 갑은 유치권에 기한 그랬죠. 유치권은요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없는 거예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행사할 수 없다니까.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요? 4번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권을 할 때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기 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뭐를 한 가지 알 수 있냐?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잠깐 지울게요. 자, 이제 이건 기초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요 뭐가 어렵냐? 몇 번 얘기했지만 기초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권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8가지. 8가지. 여러분 녹놓고 보지 말고, 알았죠? 양심을 가지고 한번 봐봐. 자요, 점유권이 있고요, 여기 소유권이 있고요,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 같이 해. 전세권, 그 다음에 또 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모두 8가지예요. 이 중에서 점유하지 않은 거 2가지. 점유하지 않은 거 뭐?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2가지는 뭐를 하잖아요? 점유하잖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오케이. 반환 청권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나 저당권이 점유한다 그러면 큰일 나고, 반환 청권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금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점유한다는 거. 점유. 한번 봐봐. 그럼 질권 봐봐. 질권 전당포. 남의 물건 잡고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남의 물건 잡고 반지 잡고 점유하죠. 세탁소 옷 잡고 돈 받을 때까지 안 주죠. 점유하잖아요. 전세,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잠자죠. 잠자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점유한다고 얘기하죠. 지상권,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죠. 그냥 땅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소유는 당연히 점유권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점유하는 거예요. 다 점유해.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요 점유를 누군가가 침해한 경우 있죠. 점유를 누군가가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보호청권,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보호청구도 마찬가지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나누어져요. 점유를 침해당하면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어. 그럼 봐봐. 아까 내가 뭐라겠냐?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이 있다고 그랬죠. 동시에 소유권은 점유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봐봐. 누군가가 내 걸 훔쳐가죠. 그러면 내가 원래 이것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훔쳐갔으니까 점유를 침해당하죠. 동시에 소유권을 침해당해.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그 정도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뭐가 있다? 점유보호청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했죠? 유치권하고 질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이 2가지는 뭘 한다? 점유는 하니까
누군가가 훔쳐가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에 의해서, 질권 자체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점유권에 의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제 뭐냐면 이런 거.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물권 청구권. 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땅이죠. 의리 건물이죠. 의리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을 해. 무단 건축. 의리, 갑의 땅에 의리 무단 건축했죠? 그러면 이 건물, 이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건축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누구죠?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짓든 말든 건물을 짓는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예요. 우리나라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예요. 남의 땅에다 지어도. 알겠죠? 의리 소유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하면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 의리예요. 그럼 우리는 봐봐요. 이 땅은 누구죠? 땅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죠. 그럼 토지는 뭐를 해야 돼요? 소유자니까 소유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점유. 두 번째 사용, 수익. 세 번째 처분. 다시 우리가 소유권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오늘 하도 많이 쏟아부으니까 정신없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점유. 그 다음에 뭐 사용, 수익. 그 다음에 뭐 처분.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땅을 그러면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느냐? 땅을 소유자가 점유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지. 판례가 말하겠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다 이 말이죠. 대지 점유자. 알겠죠? 그런데 원래는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대지를 뭐를 해야 돼? 점유해야 되죠. 그런데 땅 위에 건물이 있죠. 그러면 점유는 누가 하는 것이다? 건물 소유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인데요,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소유권이 뭐를 당했다? 침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원래 토지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죠. 누가 점유해야 돼? 갑이. 근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뭘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판례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대지 점유자. 그러면요, 누구? 갑의 토지 소유권이 뭘 받았다? 침해를 받았다. 침해를 받으면 세 가지가 나오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 침해가 침탈이다. 훔쳐갔으면 무슨 청구? 반환 청구. 그러면 만약에 침탈 말고 방해를 받으면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뭐다? 방해 예방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말했다. 박스 이거 남겨야 돼. 누가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다?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다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잘 봐야 돼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이 건물 소유자한테요, 갑은 나가라고 태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나가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방금 말했죠. 건물 소유자가 누구라고? 우리라고. 이러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자고 있어. 내가 나가라고 그래.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건물은 누구 거다 하겠죠? 무단 건축에도 건물을 짓는 사람 소유자, 을 거라고요.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대지를 점유하고 있죠.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니까 원래 이 땅은 누구 거예요? 갑이죠. 갑이 돌려달라고 해야지. 갑이 반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무슨 청구해?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뭐를 해야 돼? 청구를 해야지. 인도해. 나 땅 돌려줘 이래야죠. 너 왜 내 땅, 남의 땅에 앉아있어 이렇게. 그럼 땅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철거돼야죠. 철거. 따라서 갑은요,
토지 인도를 청구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건물을 뭐를 하라고? 철거하라고. 철거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철거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철거를 뭐라 한다?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고, 인도를 뭐라 한다? 반환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돌려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이런데 봐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을이요, 이것을요 병한테 팔아버려요. 병한테 팔아버려요. 병한테 팔아버려. 그럼요, 갑은요 을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이 건물을 짓고 나서 병한테 팔았다니까. 그러면요 갑은요 을한테 철거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갑은요 병한테 철거를 청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을한테는 철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한테는요 없을 것 같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갑은요 병한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을한테는요 철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철거 청구를 못해. 여기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해.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잘못이 있냐 없냐를 불문해. 그건 안 따져. 왜 안 따지는 것이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뭐라 했죠? 내가 맨 처음에 몇 번 얘기했어? 내가 물권하고 채권만 가지고 설명을 다 한다고 그랬죠. 물권의 의의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뭐란다?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독점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침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놈이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무조건 그걸 받아와야 돼.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안 따져. 고의 과실을 불문해. 봐봐, 이 땅 위에 을이 건물을 지었지 병이 건물을 지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병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지만 갑은 이 땅이 침해를 당했죠. 땅이 뭐 때문에 침해를 당했어요? 을 때문에 침해 당했어요? 건물 때문에 침해를 당했어요? 건물 때문에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죠.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만 없어지면 돼.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땅 위에는 건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건물이 누구 건지 나는 중요하잖아. 나는 건물을 지으라고 허락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건물만 치워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자다, 그럼 을한테 철거하게 해야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을은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을한테는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데 건물을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면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을이 건축을 했어도. 그럼 여기서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잘못 있어 없어? 없죠. 누가 건물을 지었죠? 을이 건물을 지었죠. 그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왜? 갑은 건물 때문에 침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건물만 치워주면 돼. 그 건물을 누가 건축했냐가 중요하잖아.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 철거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물권적 청구는 누가요? 현재 침해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현재란 말이 중요해요. 현재.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은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집을 판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예요? 종전의 소유자예요? 종전 소유자는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안 돼. 반드시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현재 소유자가 토지를 침해당했죠. 현재의 점유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현재 점유자인데 팔아버렸죠. 그럼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현재 점유자가 아니죠. 누가 점유자다? 병이죠. 병은 잘못 있다 없다? 없죠.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아무튼 건물만 없애주면 돼.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 병은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갑이 또 이 건물을요, 이 땅을요, 정한테 팔았어. 정한테 팔았어. 정한테. 현재 땅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 그러면 이제는 갑이 정평한테 철거 청구 못 하는 거예요.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 누구다? 현재 정이죠. 정이 병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해.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침해를 하고 있는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점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를 얘기한다. 그 건물 소유자의 잘잘못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고의 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 재밌는 말이. 재밌는 말은 또 뭐냐? 왜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물권 청구권이 어려운 것 같지만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현재의 뭐가? 소유자가 현재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그 사람의 점유자의 고의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 사람이 점유자이면 무조건 청구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갑이 있는데요, 여기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어요. 무단. 그럼 누구한테 건물을 철거하러 가죠? 누구한테?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철거 청구하죠? 철거 청구하는데 이 사람한테요, 퇴거하라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왜? 건물의 소유자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죠. 건물을 철거하면 나가서 철거하겠죠. 죽기 싫으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임대차. 여기요, 병한테 갑이죠. 갑인데 이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차. 월세를 줬어. 월세. 임차인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건물 점유자예요. 건물 점유자니까 이 사람은요,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는 누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니까요. 월세를 주면은 월세 사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임차인에게는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임차인한테는요, 철거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철거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알겠죠? 안 돼.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지 점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임차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은 임차인한테 퇴거 청구. 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월세 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건물 부셔버리면 돼, 안 돼?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묻었다고 하잖아. 묻었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람 살고 있는데 철거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사람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 뭐라고는 못해? 철거하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을하고 병 중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을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잘못 안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해. 물권적 청구권은 잘못이 있고 없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청구해. 다시,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잘못이 있는 사람. 물권 청구로 누구한테 청구한다? 잘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것이다. 알겠죠? 물권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누가? 소유자가 현재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점유자. 알겠죠? 그러면 점유자는 누구다? 대지에 대한 점유자는 누구다? 당연히 땅 소유자죠. 땅 소유자가 말고 누가 또 점유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뭐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면서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자, 199번이죠? 자, 1번. 민법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요 213조 반환 청구죠. 그 다음에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 말이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유치권 질권은 준용한다 안 한다? 아니 유치권과 질권은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나면은요 뭐 강의를 1년 동안 들을 필요 뭐가 있겠어요? 한번 듣고 말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는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두고 있지 않죠? 이 1번을 4번으로 딱 연결을 해봐. 그러면 딱 돼. 1번을 4번으로 연결해봐. 그러면 4번은 뭐죠? 유치권이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묶어야 되겠죠? 우리 아까 했지만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뭐하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피담보 채무 변제 후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말소 청구권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것은요 봐봐 우리가 이런 물권이 있죠. 물권은 뭐냐 점유권 빼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제 등기하는 것만 얘기해. 등기하는 것만 등기 이렇게 등기하는 거 등기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권리지권들끼리 있는데 그건 빼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물권이란 말이죠. 이 물권이 하는 것을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자가 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 알겠죠?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니면 뭐죠? 채권이죠. 채권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청구권 행사해. 그럼 채권적 청구권. 이런 사람들이 청구를 해. 그것을 물권적 청구. 왜?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 뭐냐? 너무 많아. 채권적 청구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물권자가 아닌 거 그러면 다 채권적이지 뭐예요. 이런 봐봐 여기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여기 물권 없지. 임차권 있어 여기 지금? 이게 임차권 있냐고. 여기 지금 임차권 있냐고.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에 기한 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 여기 있잖아요. 저당권,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여기 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면 소유권에 다른 말은 모르겠어.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하고 저당권에 기한 말소 청구. 저당권,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뭐라고 한다? 물권이죠. 그래서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채권에 의한 청구를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에 관한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강의는 나중에 2번, 3번 듣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 똑바로 듣고 똑바로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집을. 자, 그 다음에요.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4번? 자, 200번은요? 틀린 것은? 우리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하는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따져 안 따져?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 있어. 뭐다 그것이? 고의 과실이 꼭 있어야 돼. 뭐?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그 밑에 해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설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쓰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해요. 글로 쓰는 거하고 말로서 설명하는 게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서 책 읽고 합격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의 공중회사를요 혼자 책임있고 확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오늘 저녁 밤 12시가 되기 전에 죽을 거예요. 왜? 영안이 열렸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물권적 정권은 꼭 보면 합격한 사람도 보면 나는 책만 봤다는 사람 꼭 있어. 알겠죠? 물권 정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려워. 분리할 말은 따로따로죠? 아까 우리 물권적 정권은 누가 행사한다고 그랬죠? 물권 정권은 누가? 현재 침해받고 있는 누가?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 청구권을 행사를 해. 그러니까 물권의 청구권하고 현재의 소유권하고는 따로따로 뗄래야 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항상 누구만 한다? 현재 소유자만.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 말을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따로따로 떼서는 설명이 안 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하니까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 종전의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어제 연우 아빠 가가지고 말 빠르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딸 말 빠르게 한다고 했다고 알겠죠? 말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빨라져요. 알겠죠? 혹시 내가 말을 좀 빠르게 하잖아요. 그럼 얘기해. 슬로우 얘기해. 알겠죠? 그럼 빠른가 보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됐죠? 자, 3번.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우리 또 누구한테 하라고 했죠? 누구한테? 물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현재예요. 현재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현재 점유자에게. 현재 점유자한테 청구해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는 또 뭐죠? 여기 3번은요?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하지만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론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문제를 풀어서 그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강의는 들었는데 문제는 한 번도 그렇게 안 나왔대. 그건 아니고 말의 표현력이 달라진다고. 알겠죠? 말로 하는 것하고 문자로 하는 것하고. 자, 이거 보셔요.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한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인도 청구는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행사할 수 없다. 부당하다. 인도가 뭐죠?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왜?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사람이 인도에서 현실적으로 뭐 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현재 점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5번,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이건 여러분 약간 다르니까요.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여기 한번 봐봐. 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을로부터 잔금을 받았어. 잔금. 돈 다 받았어. 그리고요, 건물을 을한테요, 인도했어. 인도했다만 을이 점유했다 이 말이에요. 을이 점유했다. 인도했어. 응? 물건 다 넘기고.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등기는 아직 갑이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아직 미등기예요. 우리가 지금요, 건물만 가지고 아직 등기 못했어. 왜 이 사람이 등기 못했냐? 등기 가지고 오면 1가구 2주택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물건 집 팔고 등기하려고 집은 일단 넘겨받았는데 등기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넘겨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등기 있어 없어? 없잖아요. 등기는 이렇게 있죠.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아까 우리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냐 했는데 4가지.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원청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그럼 물권,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등기야 소유자가 돼. 등기 없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등기야 돼.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하거나 경매를 받거나 경락을 받거나 하는 것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건물을 계약을 하고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장가에 다 주고 등기를 넘겨받는데 물건 넘겨받았는데 등기가 없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사실상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 이 사람은 실질적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잔금 다 받았죠. 물건도 다 넘겨뒀죠. 자기는 뭐만 가지고 있어? 등기만. 이 사람은 뭐란다? 형식적으로만, 형식적 소유자. 형식적으로만 소유자인 거야. 형식적으로만. 이 사람은 뭐란다? 법률적으로만, 법률상 소유자라고 얘기해. 그럼 우리가요, 형식하고 실질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해요? 실질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중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등기하고 관계없이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항상 우리 등기는 누구하고 관계해서 등기다? 공시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1번에서 풀었단 말이죠. 공시라고 하는 것은 제3자한테 문제에서 공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등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등기 없어 내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그 집을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버리고 등기를 해줘버리면 제3자하고 나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등기를 했냐가 중요하지. 만약에 매도인이 양심이 있다, 팔지 않고 등기를 딱 가지고 있어, 알았죠? 그러면 내가 등기 안 해도 나는 집을 산 사람이니까 여전히 소유자죠. 두 사람 중에서는 나이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소유권을 침해를 받아야 반환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을은 갑의 소유권에 침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침해가 없는 거예요. 침해가 없으니까 갑은 아무리 자기 앞으로 지금 현재 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을한테 이 건물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못 해요. 알겠죠? 을이 뭐라고 그래? 너 뭐야? 내가 너 샀잖아. 이렇게. 그런데요, 을이 다시 이것을 또 병한테 팔아. 을이 병한테 또 매매를 해. 매매를 하고 병한테 물건을 인도했어. 인도에서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 하는데 이 병한테 반환 청구가 되냐고. 병한테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 병은 을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잖아요. 을의 권리는 갑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병도 거절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4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4번 보시면 뭐라고 했죠? 소유권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 을이죠. 을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점유한. 다시 매수하는 누구죠? 병이죠. 병에 대해서 누가? 매도인 갑은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누구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도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도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5번.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여 신탁자산의 침해를 배제로 구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봐.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요. 항상 제3자란 말이 나와. 제3자 또는요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와. 그럼 불법 점유자는 제3자죠? 이런 말이 나오면 판단 기준이 말이야. 판단 기준. 누가 소유자냐? 판단 기준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기부. 누가 등기가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요, 갑이 있고요.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요 아직 미등기예요. 미등기 상태예요. 매수인이 미등기.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아까 내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아무리 미등기여도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그런데요 이 집을 A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법 점유. 그럼 이 사람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가라. 이걸 말한다 방해 제거라고 그래. 방해 제거. 나가.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 방해 제거를 누가 청구해요? 갑이 청구한다, 을이 청구한다. 누가 청구해? 누가 나가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요, 갑은요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을은요 갑을 대위해서 나가라고 해요. 대위해서. 자, 지금부터 대위라는 말을 설명을 해요. 대위해서 이렇게. 왜요? 여기 지금 뭐죠?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가 딱 있으면은 누가 소유자인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 점유자가 있을 때 누가 소유자인가를 판단을 할 때는 그때는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어도 을은 지금 뭐예요? 등기예요? 미등기예요? 미등기죠.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갑에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갑이 소유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을은 아무리 매수를 했어도 소유자로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A라는 사람한테 직접 나가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누가 원래는 나가라고 해야 돼? 갑이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갑이 나가라고 하고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하면은 직접 나가라고 하면 되죠. 내가 등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을은요 자기는 직접 못해.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갑한테 너가 좀 나가라고 해. 그랬더니 갑이 아 귀찮아, 너 등기 가져가라니까. 그래서 왜 안 가져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갑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갑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갑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알겠죠? 그래서 을이요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를 해. 그거를 대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그것을 대위한다 이렇게 얘기해. 앞으로 자주 나와. 대위한다. 알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명의신탁한 자라고 되어 있죠. 명의신탁한 자. 이게 뭐냐면 자요 갑이죠. 갑이 을을 뭐라 한다? 신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를 해. 갑과 을을 뭐라 한다?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돼. 지금 여러분 갑과 을이죠. 신탁자와 수탁자죠. 그러면 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데 이렇게요? 무효요? 아, 여기서요 우리가요 여기서 말하는 명의신탁은요 무효인 경우를 가장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이 만약에 유효일 경우 이 말이에요. 유효일 경우 이렇게 하죠. 명의신탁이 유효일 경우, 아무리 명의신탁이 유효여도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 이걸 대내 관계라고. 대내. 갑하고 을 사이는 아무리 명의신탁이 유효해도 갑이 언제나 소유자예요. 명의신탁은. 왜요? 갑의 집을 을한테 등기만 맡기는 것을 명의를 맡겼다.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갑의 것의 명의를 을한테 맡기게만 했잖아요. 이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3자 병이 나오죠. 병. 제3자가 딱 나오죠. 그러면 언제나 제3자가 나오면 뭐를 기준으로 본다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본다. 등기부 기준. 등기부상으로는 을을 소유자로 보는 거.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을을 소유자로 봐.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그러니까요,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하고 맡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 여기 제3자의 말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뭐를 본다? 등기부를 본다. 등기부를 봤더니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어떻게 한다? 수탁자를 뭐 한다? 대위해. 그래서 직접 행사할 수 없어. 직접.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요? 수탁자를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누구를 소유자로 봐?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직접 행사한다, 대위한다. 어떻게 한다고? 대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자요, 201번 보세요. 이제 201번. 다 봤죠?
여러분 지금 용어들이 다른 용어들이 나와서 그렇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을 다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 빨리 가서 한 번만 딱 더 듣잖아요. 일요일 같은 뭐 오늘 당장 들으면 더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듣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만 더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자 201번 물권의 청구 또 나왔네. 1번 미등기 나왔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이죠. 이 사람도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자죠. 항상 누가 나온다? 불법 소유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요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죠? 미등기니까 건물의 불법 점유자. 그럼 불법 점유자가 누구죠? 제3자. 제3자였으면 항상 뭘 기준이다? 등기부 기준이다 이 말이죠. 등기부 기준.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해서 소유물 반환을 뭐한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안 돼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는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뭐가 지금 생각되냐? 직접이란 말이 생각됐죠? 직접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해야 돼. 자 2번은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이 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여 인도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한 번 했었는데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요. 을이 물건을 인도받았죠. 인도받았는데 이 을이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다. 그러면 갑은요 을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병한테 다시 인도를 해줬단 말이죠. 인도해줬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죠? 그럼 이걸 얘기하죠. 병에게 전매했다.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3번은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랬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 그래서 물권이가 여기서 무슨 청구권이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물론 여러분요 지금 문제가요 물권적 청구권이 문제가 202번까지 한 번만 더 남았으니까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어요. 되게 간단해. 한번 봐봐. 여기 이거 지금 5번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집 누구 거예요? 이 집이 누구 거예요? 신축했어. 신축했어. 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사실은 누군지 모르죠. 건물 있으면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죠. 뭐를 봐야 돼요? 등기부를 봐야죠. 등기부. 아까 등기부를 뭐란다? 공시죠. 공적인 장부를 게시한다. 이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요 1번 갑에 있어요. 2번 을 앞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을이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 그러니까 뭐를 본다? 소유자가 누군지를 몰라. 등기부를 봐야지 알아요. 등기 봤더니 을이 소유자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병은요 을의 소유라고 믿고 병이 매수했어요. 병이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부가 어떻게 돼요? 1번 갑에서 2번 을에서 3번 병으로.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요. 을의 소유라고 믿고 병이 매수했는데요. 이 을의 등기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된 거예요. 위조가 된 거예요. 위조가 되면 어때요?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을의 등기는 무효죠. 무효인데 그걸 모르고 을의 소유라고 믿고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때 이 병이요 을한테 샀잖아요.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소유권 취득 여부. 취득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소유권 취득하냐 못하냐. 왜?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나는 등기부만 딱 보면 등기부는 유효다 무효다 말이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그럼 위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샀는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봐요. 이 병은요 을의 것이라고 믿고 샀죠. 믿고 이걸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신의 원칙은 뭐냐?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이 말이죠. 등기부가 을로 돼 있으니까 나는 을의 것이고 믿고 샀지 이 말이에요. 그 공신원칙, 공신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면은요 병이 소유자가 돼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가 돼요. 아무리 을이 등기가 무효여도. 만약에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러면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내가 등기를 가져왔는데 내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가 되면 안 된다고.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을 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 병은. 그래서 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을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 부동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놈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잖아요. 을이요. 그래서 나한테 팔아먹었잖아요. 나는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나라가요.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등기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우리는 국가기관이 등기를 해놓고 그 등기가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이 되냐고요. 아시겠죠? 다시 우리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뭘 봐야 돼요? 등기부. 그걸 뭐란다? 공시의 원칙이다. 등기부의 소유자라고 믿고 내가 샀으면 내가 소유자가 돼야죠. 그런데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그럼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그걸 뭐라 한다? 부동산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봤죠? 자 그럼 물건 받고 공시를 받고 공신을 받잖아요. 지금 봤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를 다시 봐. 이제 뭐냐, 야, 여기까지 받고 그 등기가요 어려워.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논리만 찾아가면 돼. 자 이제 등기부로 봐. 이제 등기부. 자 1번 갑이에요. 2번 을이에요.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현재 소유자다?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요 등기소가 위조돼서 무효잖아요.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야.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을 명의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이죠.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해야죠. 어떻게 말소 청구해요? 1번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을의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면 되지.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갔어요? 갑 앞으로 말소하면 되죠. 이 사람이 등기를 위조했으니까 말소해야죠. 무효니까. 다시 또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예? 갑이요. 그러니까 할게요. 자 봐봐요. 무슨 등기를 한다는 거?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게요?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그럼 여러분 봐봐.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명의를 회복한다. 등기를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한테 회복한다는 말을 써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회복한다는 말을 쓰죠. 여기서 등기를 잃은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갑 앞으로. 근데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이 등기를 내가 찾아오죠. 그걸 뭐란다? 진정한 등기 명의를 찾아오겠다. 회복. 그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 시작. 진정명의 회복. 그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 그런데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냐? 진정명의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이것은요 말소 청구를 원인으로, 말소를 원인으로 해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찾아온다?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찾아온다? 1번 갑에서 2번 을로 갔죠? 그럼 여기서 진정명 회복은 누가 하냐?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래서 여기요 3번 갑이요.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라 이렇게.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갑의 을에서 갑으로 온 걸 이전 등기. 이걸 이전 등기라고 해요.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명의를 해보게. 말소 청구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 명의를 해보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내 등기를 가져가면 내가 그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떻게 한다? 말소 청구. 하나는 어떻게 한다? 진정 명의 회복. 딱 이거 하면 돼. 진정 명의 회복은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자, 원칙적으로 뭐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너무 길죠? 말소 청구하는 방법과 진정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 말소 청구와 진정 명의를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다? 누군가가 내 등기를 가져갔다. 말소 청구나 진정 명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진정 명의한다. 그 말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써.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여러분 현재 소유자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이렇게. 좀 처음이니까 이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4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그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잘 봐요. 여기. 자, 지금부터 여기 설명해. 여기요. 갑의 땅이죠?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 그러면 이런 봐요. 지상권이라는 게 뭐죠? 남의 땅 위를 쓴다. 남의 땅 위를 쓴다. 그러니까 갑의 땅 위를 쓰는 걸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점유해야 돼? 이 땅은 을이 점유해야 돼. 을이. 그런데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 병이 무단으로 건축했어. 무단 건축 다 나오네. 무단 건축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 뭐를 한다고 했지 아까? 대지를 무슨 점유해? 불법 점유하죠. 불법 점유. 누가요? 병이. 불법 점유한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나가라고 한다? 누가? 갑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으로 나가라고. 을은 지상권으로 나가갈 수 있어. 아까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설정해 주는 그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을은 어떻게 해요? 지상권에 기하여 써. 지상권에 기해. 갑은 소유권에 기해. 을은 지상권에 기해. 갑은 소유권에 기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 재밌는 말을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5번에다가 맨 끝에 왔어.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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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그것만 보면 돼.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전이란 말은 뭐예요? 소유권을 뭐한 사람? 상실한 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현재 누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없다 그래야 돼. 됐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요.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이렇게. 자, 한 문제가 더 있어. 200번. 202번이에요? 202번. 200은 한 문제 더 풀어. 자,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소유권의 상실. 또 나왔네. 이제 소유권의 상실한 갑. 상실한 갑은 뭐라 한다? 종전소유자. 종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오죠 이제? 반복되면 나와.
2번 불법 점유자라고 해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여기다 써 밑에다가 현재 불법 점유자에게 청구해. 현재 불법 점유자에게 청구해.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불법 점유자도 아니다. 이 사람은 현재 불법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잖아요. 인도해서 현재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는 부당하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봐봐. 물권의 청구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권의 청구로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봐. 귀책 사유가 있어도 물권 청구를 행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 물권 청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말한다? 병존한다. 병존은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있다. 둘 다가 뭐가 있으면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둘 다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하고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4번. 자, 우리는 5번부터 하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네, 미등기 뭐가 네요? 그럼 항상 누가 나와? 불법 점유자가 나와? 불법 점유자는 항상 누구다? 제3자. 제3자의 말이 나오면 항상 뭐를 기준한다고? 등기부를 기준한다고. 등기부를 기준했을 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 대위해서 청구한다. 대위해서.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 말이죠.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대위, 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금전납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 줄고 그냥 써. 지금 아직 중요하지 않으니까. 현재 소유자를 말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죠.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 소멸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이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써.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건 왜 물권적 청구권이죠? 누가 하니까? 누가 하니까? 현재 소유자잖아.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됐죠? 자, 203번 봐봐. 을은 갑소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했다. 봐봐. 여기가 갑이죠? 아까 우리 했었는데 갑의 땅을요 을이요 무단 건축했어. 무단. 우리 아까 지금 했던 걸 지금부터 봐. 무단 건축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기는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건물 소유자 을이죠? 대지 점유자는 대지 불법 점유자는 누구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를 해야 되죠? 갑은 뭘 한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하고 그 다음에 대지를 뭘 하라고? 인도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퇴거 청구는 안 되죠. 건물 소유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고 인도하라고 청구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요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무단으로 남의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요 불법 점유로 인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차임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월세를 달라하거나 부당이득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왜요? 을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우리 기출문제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으로 손해배상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갑은 을한테. 불법 점유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은 을에게 주택의 철거를 뭐라 한다? 방해 제거 청구라고 그래요. 제거 청구.
다음에 대지의 인도를 뭐란다? 반환 청구라고 그래. 반환을 청구하고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요, 철거하고 인도 청구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4번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어려워. 아무것도 아닌데, 병이 울로부터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을은 X 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써. 여기다 써. 뭐라 쓰냐면 일단 써놔. 법정 지상권.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이렇게. 자, 써. 지금부터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동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나서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돼. 이 정도만 써놔. 왜냐면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일단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근데 여기는 아까 말했죠? 토지는 누구 거죠? 갑. 건물은 누구 거죠? 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 동일하지 않았어? 동일하지 않았죠?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는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을이었잖아요. 동일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하라고. 법정 이상권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 알겠죠? 이렇게 놓으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 그럼 5번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만약에 이 사람이요, 딱 건물을 병한테 월세를 줬어. 월세 임차인. 월세를 줬어. 임차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대지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철거 청구하지는 못하죠. 퇴거 나가라고 할 수 있어.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의 점유자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가 아니니까 임차인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월세를 준 임대인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을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월세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를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돼? 살고 하고 있지 않아야 돼? 살고 있지 않아야 되겠죠? 퇴거,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는 할 수 있다? 퇴거는 청구할 수 있으나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5번 한번 볼까요? Y주택의 점유자가 대항력에는 임차인 경우 줄고 대항력은 뭐가 필요했어? 임차인이다. 임차인이면 뭐를 할 수 있다? 퇴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퇴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는요,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요, 뭐까지 표냐? 선의 취득을 하고 나서 와서 풀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나중에 풀 거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물권 청구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다 했으니까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지역권하고 뭐하고요?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물권의 청권이 있어요? 아니요. 반환 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요. 그 다음에 질권은요, 물권의 청권이 있다 없다? 물권의 청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물권 청권을 누가 행사한다?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누가?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청구권하고 물권, 이건 물권이죠.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행사한다고? 누구한테? 현재 뭐하고 있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점유하지 않고 물건을 넘긴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만약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다,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소유자 누구다? 을이고, 을이 대지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점유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이면 괜찮은데 무단 건물이니까 불법 점유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니까 뭐를 할 수 있다?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니까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을이요 병한테 월세를 줬다, 월세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임차인, 이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대지 점유자다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건물을 지금 뭐 하고 있다? 건물을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 퇴거,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철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철거는 을에게, 건물 소유자. 을이 월세를 줬잖아요. 을에게 철거를 청구한다. 지금 여기서 누가 잘못했다? 을이 잘못했죠. 을이 귀책 사유 잘못이 있죠. 뭐가 있다? 고의 과실이 있죠.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철거 청구나 이런 것들은요 고의 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있어도 청구하고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나란히 있을 수 있다. 병조 언제? 고의 과실이 있을 때. 고의 과실이 있어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아까 등기했죠?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대장을 만든다. 대장을 누가 만든다? 소관청이. 그래서 그걸 등기소로 촉탁을 한다. 그럼 등기부를 만든다. 등기부로 뭐가 있다?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구가 있고 표제부가 있다. 표제부는 뭘 만든다? 사실 층수가 맺힌 거 이런 거. 갑구는 뭘 기재한다? 소유권. 을구는 뭐를 기록한다? 소유권 빼고 나머지를 기록하는 게 을구다. 알겠죠? 갑구, 을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이게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 등기부를 본다. 등기부를 뭐라고 해요? 공시라고 한다. 공시 원칙. 그러니까 등기부에 을로 돼 있어. 그러면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병이 그걸 샀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이면 아무리 내가 병이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갑의 물건인데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가져갔죠? 그럼 위조해서 을이 가져가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떻게 한다? 말소 청구. 하나는 어떻게 한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기억나나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요. 오늘은 이제 오밍업을 하는 시간이라서 간단히 이 정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내일 시간표를 공지할 거예요. 무슨 요일 할 것인지 알겠죠? 공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